안녕하세요. 챕터 5 운동의 법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뉴턴 제2법칙을 이용한 분석 모형과 마찰력을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뉴턴의 제2법칙을 이용한 분석 모형을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전장에 매달려 있는 등은 평형 상태인 입자로 볼 수 있습니다. 평형 상태라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으로 아랫방향으로는 지금 중력, 그리고 줄이 위로 작용하는 장력인 두 가지 힘이 작용하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T-FG는 0으로부터 장력과 중력은 그 크기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는 외부에서 이 등에 작용하는 힘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면 지구가 등을 잡아당기는 중력, 그리고 줄이 이 등을 잡아당기는 장력, 이 두 가지입니다. 만약 각 힘의 반작용을 표시한다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의 반작용은 등이 바로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바로 반작용력이 되겠고, 만약 줄이 이 등을 잡아당기는 이 장력의 반작용은 이 등이 위에 있는 이 줄을 아랫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이 힘이 바로 반작용력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등이 평형 상태의 힘을 살펴보기 위해 네 가지 힘을 모두 다 표시하진 않고 중력과 장력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자가 R자임을 받으면 뉴턴의 제2법칙에 따라 물체가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인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물체의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수직항력이고 그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므로 R자임이 0이 됩니다. 즉 연직 방향으로는 R자임이 0이므로 연직 방향으로는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평 방향, X축 방향으로는 R자임이 바로 장력이 되므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장력 T는 max 또는 X축의 방향을 가속도는 m분의 T라는 가속도로 물체가 운동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더한 R자임을 통해 이 물체가 평형 상태인지 또는 가속 운동하는지를 알 수 있고, 질량을 안다면 가속도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힘의 종류 중 마찰력에 대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마찰력은 기호로 스몰 f를 주로 사용하며 물체가 표면 위를 운동하거나 유체 속에서 운동할 때 작용하는 저항을 우리는 마찰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찰력은 물체가 정지한 상태에서 작용하는 정지 마찰력과 물체가 운동하는 상태에서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으로 나누어집니다. 지면 위 지금 쓰레기통이 놓여 있는데 그 쓰레기통의 수평 방향으로 외력이 작용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외력이 작으면 쓰레기통은 수평 방향으로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R자임이 0이 되고, 이는 곧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과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그 크기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가로축을 외력, 그리고 세로축은 마찰력을 나타낸 그래프로 나타내면 외력이 0일 때는 마찰력이 0이 되고, 이후 마찰력과 그 외력이 크기가 같은 이렇게 1차 함수의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외력이 점차 커지면 어느 순간 물체는 정지 상태에서 가속하게 되는데, 정지 상태에서 운동 상태로 바뀌는 순간 그때의 마찰력을 우리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즉 외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더 커지게 되면 물체는 더 이상 정지 상태가 아니라 R자임이 생겨 가속 운동을 하며 그때 마찰력을 우리는 운동 마찰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외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더 큰 이후에는 바로 운동 영역이라고 해서 물체는 더 이상 그 외력과 이제 또 상관이 없이 물체의 운동 마찰력은 이렇게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지 마찰력은 마찰력 기호에서 그 정지라는 이 스태틱이라는 이 단어를 따서 S라는 첨자를 사용하고, 운동 마찰력은 키네틱이라는 운동을 이라는 단어에서 첫자 K를 따서 첨자를
K를 사용해서 우리는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을 구분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마찰력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지 마찰력은 그 크기가 μsn 이하입니다. 여기서 μs란 정지 마찰 계수를 이야기하고 n은 수직 항력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정지 마찰력의 최대값은 우리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최대 정지 마찰력은 정지 마찰 계수와 수직 항력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이때 정지 마찰 계수는 물체와 바닥면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고, 거칠수록 정지 마찰 계수는 크고 매끄러울수록 작습니다. 그리고 수직 항력은 수평면에서는 물체 무게와 같으므로 물체 면이 거칠고 무거울수록 최대 정지 마찰력이 크게 됩니다. 따라서 정지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면 움직이기 직전의 마찰력이 되며, 정지한 상태는 바로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더 작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마찰력 같은 경우는 그 크기가 μkn이 되는데, 이때 이 마찰 계수를 우리는 운동 마찰 계수라고 합니다. 이때는 물체가 운동할 때 물체와 바닥면 사이의 마찰 계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운동 마찰 계수와 정지 마찰 계수는 모두 표면의 성질에 이렇게 의존하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운동 마찰 계수가 정지 마찰 계수보다는 작습니다. 보통은 0.03에서 1.0 정도 사이값에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마찰력의 방향은 접촉한 물체 면에 평행하고 면에 대한 실제 운동 방향과 반대입니다. 즉,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속한다면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은 왼쪽입니다. 그리고 정지 마찰력의 방향은 접촉한 물체 면에 평행하고 면에 대한 임박한 운동의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즉, 정지 마찰력 방향은 반대로 외력과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찰 계수는 접촉면의 넓이와 거의 무관합니다. 만약 직육면체에 외력을 가해 미끄러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관적으로는 왠지 바닥면의 접촉 면적이 좁을수록 마찰 계수가 작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세워서 힘을 가해서 미끄러진 상황이나, 또는 직면체를 옆으로 눕혀서 접촉면을 더 넓게 한 상태에서 힘을 가해서 미끄러지게 하나, 접촉 면적과 무관하게 마찰 계수가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마찰 계수를 정리한 표를 보면 접촉면과 면의 종류만 있을 뿐 면의 넓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접촉 넓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접촉하는 그 점들의 개수는 더 증가를 하지만, 더 증가해서 더 거칠어져서 마찰 계수가 더 커지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각 점에 작용하는 그 힘들은 감소해서 마찰 계수가 작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는 접촉 넓이와 마찰 계수는 거의 무관하다고 설명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로 챕터 5 운동의 법칙 이론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핵심 예제 문제 5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